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과나무학원 중국왕사 권진아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과 그리고 기출, 적중했던 문제 몇 가지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시험 범위는 시험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범위가 많이 줄었는데요. 교과서 6, 7과에 그리고 유인물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객관식 70점, 그리고 서답형 30점으로 100점 만점이었고요. 이번 난이도는 1학기 때보다 체감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어로 된 질문 유형이 있었어요. 딱 진짜 질문 자체가 중국어는 아니었지만 지문에서 중국어가 나오는 바람에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이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어법 문제도 또 출제가 또 많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법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조금 부족했다면 또 풀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 유형은 크게 5문항, 그리고 어법 9문항, 그리고 교과서 8문항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어법 보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전부 다 어법 문장들이 나와 있긴 한데 그 어법의 오류를 물어보는 것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글자씩 단어의 한자 모양 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사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릴 이 문항은 어법과 단어를 동시에 물어봤었던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법도 물어보지만 단어의 모양, 한자의 모양 요거를 동시에 같이 물어봤었던 문제라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 라는 것이죠. 그럼 기출 적중했던 문제들 함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문제 객관식으로 평소에도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또 이제 객관식에서 발견하게 되면은 또 헷갈리는 그런 모양들, 발음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우리 발목을 좀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단어의 발음, 또 한자가 나왔네요. 자, 일단은 선글라스부터 갈게요. 선글라스 한자명부터 갑니다. 타양징. 한자 딱 봐도 틀렸어요, 여러분. 그쵸? 한자가 딱 봐도 틀렸구나. 여기 나와 있는 요 징이라는 한자, 우리 이거는 눈 할 때 그냥 옌징, 징이었죠. 그러면 안경의 징은 어떻게 쓰느냐? 그쵸? 한자 모양 다시 한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발음은 맞습니까? 타양징. 발음은 맞네요. 근데 한자 모양에 오류가 있었다. 그 다음 샌들 갈게요. 한자명 할까요? 시원한 신발 맞습니다. 발음도 량시에 맞습니다. 그 다음 치파오 갈게요. 실제 지금 문제에서는 한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요. 지파와 오른쪽에 한자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한자 틀렸죠? 뒷부분에 한자명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아랫부분. 그쵸. 아이고, 요거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한자 모양. 그쵸? 하지만 삐침의 모양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오류가 났고요. 발음은 문제 없네요. 지파오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볼펜. 요거는 1학기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왼주비 볼펜 한자 모양 발음 전부 다 문제 없었고요. 그 다음 자두 갑니다. 자두 한자 봤더니 지금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요. 요렇게 계절의 계자가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요거 한자 헷갈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쵸? 윗부분 떼주셔야 되겠네요. 한자 오류가 났군요. 그러면 1번, 3번, 5번 버려주시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과 4번이 올바른 단어 짝꿍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잘 맞히셨죠? 1번 중국어와 발음이 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요거 연습 많이 했어요. 그쵸? 다음 두 번째 문제. 요것도 참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 자체가 어디서 봤던 거예요? 바로 우리 교과서 지문 똑같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자 모양만 잘 발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 문제가 어떤 것이 나왔냐면요. 6번, 7번, 8번에다가 서답형 2번까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6번 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서 위에 대화에서 틀린 글자 고르기. 요것도 역시나 한자 찾기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한자들 하나하나씩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틀렸네요. 자, 요 한자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윗부분에 그쵸, 부스 그려드려야죠. 你们想吃什么? 想이라는 한자 바꿔주셔야죠. 想 아랫부분에 마음심 넣어주시고 그 다음 찐티엔 요것도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요렇게 나왔더라고. 그쵸? 근데 요거는 링이라는 한자고요. 찐티엔 이거는 우리 1학기 때 많이 봤던 한자 아니겠습니까? 찐티엔 맞아요. 그 다음에 니먼 띠엔 차이바 바 우리 문장 끝에 들어가는 바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쵸? 요 모양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点一只烤鸭, 烤라는 한자, 요것도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시험할 때 烤였었죠? 우리 오리구이라고 했을 때는 앞부분에 불화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好你们不是爱吃酸辣的吗? I 여기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고 I 한자. 그 다음 再来一个宫保鸡丁和一个锅包肉. 우리 문장 외웠던 거예요. 근데 꽁이라는 한자 보니까 지금 여기 안에 아이고 요게 조금 놓치기 쉬웠을 것 같아요. 지금 요 한자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 한자는 우리가 아랫부분이 비게끔 쓰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건 번체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간체로 썼을 때는 요거 이거 하나 때문에 틀렸네요. 그쵸? 그 다음 꽁바오지딩 바오라는 한자 역시 바오 한자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꼬바로 할 때 바오 발음은 약간 우리말에선 비슷하게 보이지만 한자 모양 달랐습니다. 꽁바오지딩 그쵸? 그리고 이거 꼬바로 로 고기 들어가야죠. 로 고기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 아니면 喝点什么 喝라는 한자 앞부분에 입구자변 들어가야죠. 你们喝点什么我来一杯可乐 여기는 똥시 할 때 동쪽의 똥이었죠? 可乐 한자 모양 봐주시고 你呢 요것도 놓치면 너무 아쉽다 그쵸? 你呢 맞습니까? 그래서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총 12개였네요. 그래서 여기서 연관된 게 뭐였어요? 지금 서답형 2번 객관식 6번에 틀린 단어를 중국어로 바르게 쓰시오. 여기서 만약에 11개, 10개, 9개, 7개 골랐다. 그러면은 이 아래에 있는 서답형까지도 다 지금 점수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틀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겠네요. 그쵸? 이거는 기말고사 때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당연히 명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한자 모양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맞죠?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화폐 세기. 요것도 여러분 우리 시험 바로 전날에 돈 세는 거 연습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화폐 세는 문제도 지문이 하나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아이템들 나오고 그거에 막 가격, 그거에 뭐 몇 % 할인한다 이런 것들 나오면서 문제가 객관식 2개에다가 서답형 하나가 나왔는데요. 일단 역시 또 틀린 글자 찾기, 그 다음에 뭐 발음 찾기. 이건 어쨌든 간에 지문의 내용 아시면 또 풀 수 있었습니다. 틀린 글자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 발음도 역시 단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랑 풀어볼 건요. 바로 우리 서답형 1번 문제입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가격인데요. 기억에 들어갈 거는 뭐였냐면요. 질문이 그 윗문장에 이렇게 나와요. 我要一件外套和一双丝袜一共多少钱? 저는 한 벌의 외투와 한 쌍의 스타킹을 원하는데 전부 다 합해서 얼마입니까? 근데 외투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100위안에 打6折 뭐예요? 40%. 그러면 가격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그냥 0.6 곱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정답은 외투 한 벌에 그럼 얼마라는 겁니까? 60위안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스타킹 16원에다가 그 다음에 뭘 곱하면 되겠어요? 0.85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13.6위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거 전부 다 합해서 얼마네요? 그러면 60위안이랑 그 다음에 13.6위안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답 뭐예요? 73.6위안. 근데 질문에서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문어체와 구어체로 쓰라고 나왔어요. 이것도 연습했어요, 여러분. 그쵸? 그럼 일단은 구어체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73块 6毛 맞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만약에 문어체로 쓴다. 그러면 여러분 문어체는 뭐였더라? 콰이를 위엔으로 쓰고 두 번째 단위는 角로 쓴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73위엔 6角. 그래서 요것도 우리 연습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위는 또 잘 썼어요. 그런데 계산을 또 못해가지고 또 더하기를 못해서 틀린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너무 아쉬웠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어쨌든 요거 퍼센테이지 계산하는 거는 일단은 100위안에다가 40% 할인하는 거니까 그럼 60%의 가격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打6折 라고 표현을 했던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정답은 73块 6毛 혹은 73위엔 6角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제 어법 문제입니다. 자, 어법 문제 연습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괄호 속의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 완성 시 네 번째에 놓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단어 뭐예요? 원. 아니겠어요? 자, 이 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뒷부분에 이중 목적어를 취한다고 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목적어 1에게 목적어 2를 동사합니다. 근데 이 목적어 1자리 뭐 들어가야 된다? 사람 목적어 들어가야 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원, 내가 물어봐요. 선생님 어디 있어요? 老师, 선생님에게 뭐 물어보겠어? 一个问题, 한 가지 문제를 물어보겠죠? 정답은 그렇다면 我问, 나는 물어봅니다. 老师, 선생님에게 一个问题. 그러면 네 번째로 놓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를 골라주시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어법 문제 하나 또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선생님이 또 어법 프린트, 피동문, 겸어문 막 주셨잖아요. 자, 일단 하나하나씩 볼게요. 那件事叫他感到很高兴. 자, 일단 叫라는 단어가 어떤 역할로 쓰였을까요? 바로 겸어 동사로 나왔다는 거. 맞습니까? 그럼 그 일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했습니다. 很高兴, 아주 기쁨을 느끼게 했대요. 근데 헌이라는 한자 이거는 진짜 열심히 봤잖아요. 맨날 헌, 그쵸? 매우라는 뜻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고 모양이 잘못됐습니다. 어법에서 오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자의 오류. 라고 보셔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갑니다. 那台照相机被他卖了. 那台照相机.照라는 한자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이렇게만 나왔어요. 근데 우리 카메라 뭐예요? 아래 4개 더 들어가야죠. 땡땡땡땡 들어가야죠. 불 들어가야죠. 그러면 那台照相机, 그 카메라는 베이자문이네요. 그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습니다. 그에 의해 팔렸다. 아이고, 요것도 어법은 맞았지만 어법의 문장은 정확했지만 한자가 틀렸네요. 그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菜都上来了吗? 이거는 우리 본문 내용이네요. 요리가 모두 나왔습니까? 올라왔습니까? 상에 다 올라왔냐? 라는 뜻이고요. 다음 4번도 这件衬衫看上去很时髦. 이 셔츠는요, 보기에 아주 유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우리 본문 내용이네요. 한자 모양 전부 다 문제 없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5번 갈게요. 这儿的风景好极了. 이곳의 풍경이 好 좋습니다. 极了. 아이고 여러분 요 极了라는 한자. 그쵸 여기 잘 고쳐놨네요. 极了. 형용사 极了, 好极了, 漂亮极了. 기억나십니까? 지라는 한자의 모양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법의 문장도 이렇게 나와 있긴 했지만 어법에 대한 그 구조 자체를 물어보기보다는 여기서는 일단 해석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 어법에 사용되는 이런 표현들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였다? 단어들의 모양이 정말로 중요하네요. 그쵸? 정답은 그래서 우리 바른 문장을 골라볼까요?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우리 정말 열심히 했었죠. 중국 지폐에 나오는 장소들이 어딘가. 지폐의 뒷면에 나와 있는 그 배경들 우리 다 외웠는데요. 정말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 5위안짜리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타이산. 그 다음 10원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장강 삼엽이 있었죠? 장江三峡. 그 다음 52원짜리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시장, 티벳의 수도 라사, 거기에 유명한 궁전 뿌다라宫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한번 풀어봤는데요. 정말 준비 철저하게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뭔가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아무래도 단어의 모양이나 단어의 발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1학기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올라간 시험이라고 볼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교과서 시험 범위가 사실 2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말고사 때는 좀 더 범위가 늘어날 거예요. 아마 3과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법 내용들, 또 계속 늘어나는 단어량에 대한 그런 대비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이미 중간고사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수행평가랑 기말고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행평가의 힘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1학기 때 여러분 수행평가 점수로 또 이제 등급이 다니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수행평가랑 기말고사 준비 철저하게 준비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수행평가 비중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기말까지 2달 동안의 수행, 기말고사 꼼꼼하게 준비해보도록 합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 카톡이나 또는 사과나무 학원 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기말까지 화이팅! 짜요!